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상견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백신 접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전환 수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된 이후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애도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미얀마 학생들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오체 투지 행진이 미얀마 현지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항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도도량 관악산 연주암이 한국불교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연주암 회주이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격려 속에 연주암 4부대중은 수행정진의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북 포항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도량에 전통등 전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내려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상견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1단계 수준으로는 내려와야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당분간 백신 접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당초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 그 외의 지역에서는 1.5단계가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확산세, 특히 수도권의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적어도 하루 200명 안으로는 내려와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지만 최근 평균치는 300명이 넘습니다. 당국은 현 상황에 맞춰 일부 조치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습니다. 확산세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 전 상견례는 8명까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8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만 6세 미만을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5명에 6살 미만 영유아가 3명이라면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편안보다는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에 집중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현 상황에서 개편안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하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반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당국은 이완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완에 대한 측면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도 단계를 올린다고 그랬을 때는 네. 어쨌든 찔끔찔끔 올리는 것보다는 좀 굵고 짧게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잠깐의 방심은 3차 대유행의 고리를 끊지도 못한 채 4차 유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절실한 때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훗날 역사책에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다라는 한 줄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동시에 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소급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성전환 수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된 이후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성소수자를 내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선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여군으로 편입돼 군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던 변희수 하사. 하지만 군은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로 판정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변 전 하사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성소수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변 전 하사의 비극은 성소수자들에게 숨쉴 공간마저 거부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2007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한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외면받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고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커다랗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눈치를 지금까지 정치권이 계속 보면서 굴복해온 것, 그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등 반대 여론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적 셈법이 입법을 막고 있는 건데 헌법상 권리인 평등을 법률로 구체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데 개신교계 반발을 고려해 종교와 전도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아마 현실적인 그런 고려에 의하여서 불가피하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인권의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이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측의 그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를 무조건 예외로 만든다, 이런 조항은 사실상 같이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법안 발의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저는 그것보다는 더 진일보한 안으로 발의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영정 앞에 차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애도를 전한 정치권. 바로 이곳을 차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답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미얀마 학생, 활동가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체 투지로 행진한 일이 미얀마 현지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4명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오체 투지 행진에 나섰던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리더 외노에 흔인소 한국명 강선우 씨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송했고 페이스북 영상에는 3,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글과 미얀마어로 달린 댓글 대부분은 한국의 스님들의 오체 투지 모습이 감동적이며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한국 스님들이 오체 투지로 온몸을 던져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가 미얀마 군부의 시민에 대한 발포와 학살을 강력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항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를 비롯한 광주 지역 20여 개 불교단체들은 광주불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학살은 41년 전 광주의 5.18을 떠올리게 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별다른 저항 수단도 없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그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처럼 총에 검을 띄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총탄으로 시민에게 총구를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기자회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전남대학교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팽이 마웅 씨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도도량 관악산 연주암이 한국불교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입제식에 참석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격려 속에 연주암 4부대중은 수행정진에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관악산 연주암이 세상 속의 불교의 존재와 가치를 알린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을 이어갑니다. 한국불교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는 천일기도 정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입제식은 신도들과 함께 정진을 원만 회양하겠다는 주지 탐문 스님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이 도량을 찾는 곳이 되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제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중에 최소한 20-30%라도 불자화를 해서 이 도량이 가득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 꿈이 불교의 미래라고 그런 엄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첫날 신도들과 마주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천일 기도를 시작한 연주암 4부대 중에 담대한 발걸음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천일 기도 해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일 기도 해가는 과정에 많은 장애들이 생길 겁니다. 그 장애를 충분히 우리 탐문 스님은 극복하고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충분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탈종교화는 신도수 감소로 가뜩이나 힘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소극적 포교의 이미지로 굳어진 지금 불교계의 모습은 침체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보듯 뻔한 위기감 속에서 근본적인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시작이 천일 후에는 온 도량이 신도로 가득해서 한국 불교의 기틀이 되는 중흥불사의 힘을 관악산 연주암 주지스님과 대중과 신도들이 함께해 주기를 발언하면서 천일 기도가 원만해양되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주암 천일 기도는 하루 3차례로 나눠 매일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2023년 12월 7일 회양합니다. 새 주지로 취임한 주지 탐문 스님이 직접 천일 기도를 실천하며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천일 기도 입제식에 참석한 연주암 주지 탐문 스님과 불자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주암에서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조계종이 천년고찰 정음 내장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담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 소속 분말사 스님들은 어제 정음 내장사에서 참회 법회를 열고 내장사 화재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제24교구 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차마 마주하기 힘든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내장사에서 시방 3세 제불 보살님들과 국민과 불자 여러분에게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선운사 본말사 대중은 앞으로 100일간 대국민 참회 기도 정진을 진행하고 참회 기도 기간 중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구 대중공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수출 기업인 WK 뉴딜 국민그룹이 서울 봉은사에 마스크 50만 장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주말 경내 법학로에서 마스크 전달식을 열고 박항진 WK 뉴딜 국민그룹 총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덴탈 마스크 50만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요즘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50만 장이나 기부해줘 감사하다면서 꾸준한 기부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신도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도량에 전통등 전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 스님이 수십 년간 직접 만든 전통등으로 채워진 전시장은 지난해 완성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외부 공개가 제한돼 왔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포항 정혜원 부지 초입에 자리한 전통등 전시장 예가 승무와 영산제를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장엄등을 시작으로 마스크를 쓴 달마대사와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함께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전통등이 눈길을 끕니다. 와불과 연꽃, 동자승 등 불교 관련 소재뿐 아니라 전통춤, 포항의 상징물, 각종 캐릭터 등 다양한 소재의 등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한 스님이 설계부터 용접, 채색까지 오롯이 혼자 힘으로 만든 것입니다. 열린가람은 경북 최대의 노인 요양시설인 정혜원을 비롯해 8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열린가람 도량 안에 새롭게 문을 연 전시장 예가에는 이사장인 난승 스님이 손수 만든 전통 등 2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현재 불국사 말사인 포항 운흥사를 40여 년 전 창건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하면서도 스님은 등 만들기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그동안 만든 장엄 등을 전시하기 위해 200여 평 규모의 전시장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방역수칙에 따라 예약제로 예가를 운영하며 일반의 작품을 알리고 기회가 되면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40년간 스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전통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포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 주지에 취임한 천태종 종의회 의장 무원 스님이 삼용사를 다문화 힐링 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어제 삼용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인류 모두가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 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원 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고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원 스님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주지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완연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산행에 나서는 봄철입니다. 하지만 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 긴 겨울이 가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을 찾는 상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평소 산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산에 오를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3만 4천여 건, 2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24.6%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사고는 발을 헛디뎌 발생하는 실족이나 추락사고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조난과 안전수칙 불이행, 개인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같은 초봄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위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3월 등산로는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이슬이나 큰 일교차가 위험 요소입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낙석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챙겨보고 안전한 등산화나 덧옷 등 기본적인 준비물과 충분한 몸풀기는 기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이나 등산로 입구 등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등산로를 사전에 알아두고 산속에서는 안전표지판을 따라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산행하기 전에는 발목, 무릎 등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덧입을 옷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나 혼자 산행하신 분이 많은데요. 행선지를 꼭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경남 밀양의 홍제중학교가 코로나19 극복 발언 108배 기도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 홍제중학교 김웅교장과 김동섭 교법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매일 108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108배 기도는 오는 31일까지 17일간 계속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루어짐을 재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는 한편 문체부, 문예위가 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주제가 있는 월간 인문학 북콘서트를 매월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북콘서트는 오는 30일 저녁 7시에 열리며 모든 행사는 강남 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남아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진 청국영사관 부속 건물에 화교의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이 조성됩니다. 인천시 중구는 사업비 2억 6,840만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차이나타운 내 옛 청국영사관 회의청에 화교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주요 선거에서 종교 편향과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혼란을 틈타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 사회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